약값이 너무 부담돼요. 매달 연금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지 전문가 이지훈입니다. 정겨운 목소리로 인사드리니 마음이 따뜻해지시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노후에는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잡한 서류와 조건 때문에 포기했어요. 이런 마음 한 번쯤 느껴보셨죠?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이야기합니다. 지훈 선생, 평생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몸도 마음도 지치고 돈도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70대 박영자 어르신은 지난달 저에게 전화해서 눈물을 흘리셨죠. 약값이 너무 부담돼요. 매달 연금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정작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잠깐만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런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가 새로운 복지 정보를 알려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여러분, 2025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사라진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이 소식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하셨어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저소득층을 지원해온 중요한 제도가 없어진다니 당연히 불안하시겠죠. 68세 김정수 어르신은 지난주 저희 복지센터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초생활수급비가 없어지면 다음 달부터 뭘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에요. 나이 먹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디딤돌 소득이라는 새롭고 획기적인 복지 제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진짜 디딤돌이 되어줄 거예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선 최대 월 95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비보다 평균 25만 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에요. 또한 복잡한 조건 없이 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간단한 신청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자립과 행복을 진심으로 돕는 제도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복지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희망과 존엄을 지켜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디딤돌 소득은 바로 그런 철학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이명자 할머니는 지난달부터 디딤돌 소득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에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자녀 재산까지 다 조사받아야 해서 신청을 포기하셨대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냥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디딤돌 소득은 본인의 소득만 확인하기 때문에 이제 당당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제 약값 걱정 없이 병원도 다니고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어요. 정말 삶이 달라졌어요. 이명자 할머니의 밝은 웃음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9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지만 요즘은 농사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디딤돌 소득 덕분에 매달 80만 원을 받게 되셨고 이제 마을 경로당에서 당당하게 친구들과 어울리신다고 합니다. 내 돈으로 친구들에게 떡도 사주고 이제 빚진 마음 없이 살 수 있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디딤돌 소득은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행복을 되찾아 드리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디딤돌 소득이 무엇인지, 왜 기존 제도보다 나은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 이미 삶이 바뀐 어르신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특히 신청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세금 내고 헌신하셨잖아요. 이제는 국가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으시고 가난한 나라를 부유한 나라로 만드시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죠. 이제는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차례입니다. 자, 끝까지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디딤돌 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왜 문제였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너무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려면 소득뿐 아니라 집, 차, 심지어 자녀의 재산까지 모두 따졌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세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할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50만 원으로 어렵게 생활하셨어요. 병원비와 생계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죠. 그런데 사실 이 자녀는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어요.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도 서류상으로만 부양가족이 있다고 지원이 끊긴 거예요. 이영자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군대 가기 전에 집을 나가서 소식이 끊겼어요. 찾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는 자녀가 있으니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 다른 사례, 충남에 사시는 75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30년 된 시골집에서 홀로 지내셨어요. 집은 비가 새고 벽은 금이 갔지만 이 집이 재산으로 계산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런 낡은 집이 실제로는 돈이 되지 않는데도 말이죠. 최영수 할아버지는 이 집이 재산이라고? 누가 이런 집을 사겠어? 팔려고 내놓은 지 5년이 넘었는데 아무도 관심도 없어. 그런데 이 집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다니. 이렇게 한숨을 쉬셨죠.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이 서울에만 15만 명, 전국적으로는 48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데도 제도의 허점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신청 과정도 복잡해서 서류 준비와 심사에 2, 3개월이 걸리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죠. 서류를 준비하려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등 여러 곳을 다녀야 했고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강원도에 사시는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이 서류 저 서류 떼러 다니라고 하니 포기하고 싶더라고. 그냥 안 받고 말지 싶었어. 라고 말씀하셨죠.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힘든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문제들 정말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소외되는 제도였다고요? 하지만 이제 디딤돌 소득이 그 답답함을 풀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디딤돌 소득은 뭘까요? 2022년부터 서울시가 시범 운영한 이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소득만 보면 된다는 점이에요.
집이 있든 차가 있든 자녀가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는 돈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얼마나 간단한가요? 저는 2024년에 서울시 디딤돌 소득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복지 담당 공무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제도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첫 제도입니다. 80세 넘은 어르신에게 자녀 재산을 조사하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을 보면요. 1인 가구는 최대 월 95만 원, 2인 가구는 최대 월 157만 원, 3인 가구는 최대 월 200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월 2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표준 생활비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실제 소득이 60만 원이라면 부족한 40만 원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는 거예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죠. 72세 방영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금이 45만 원 나오는데 디딤돌 소득으로 50만 원을 더 받으니까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약값 걱정도 없고 손녀 생일에 선물도 해줄 수 있어. 정말 기뻐요. 또 이 제도는 정말 똑똑해요. 자동 신청 기능이 있어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유연한 운영도 장점인데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늘어나도 지원금이 자동 조정돼 끊길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의료비, 주거 지원 등 다른 복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울에서 이미 3년간 시범 운영된 이 제도는 어르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제 그 놀라운 결과를 만나볼게요. 서울시의 3년 시범 운영 결과, 디딤돌 소득은 단순한 돈 지원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몇 가지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알아볼게요. 첫째, 일자리 참여가 늘었어요.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해도 지원이 끊기지 않으니 어르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았어요. 근로소득이 평균 31% 늘었고 취업률은 28%에서 36%로 뛰었어요. 예를 들어 강남구의 69세 박미경 할머니는 디딤돌 소득 40만 원으로 생활이 안정되자 동네 카페에서 주 3일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어요. 추가 소득 50만 원이 생기면서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죠. 박미경 할머니는 예전에는 일을 하면 지원금이 끊길까봐 두려웠어요. 이제는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 좋아요. 나이 들어서도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자립 성공률이 2배나 높아졌어요. 디딤돌 소득을 받은 분들 중 8.6%가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됐어요. 기존 제도의 탈수급률 4.2%의 2배예요. 중구의 71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지원금으로 여유가 생기자 경로당에서 관리 일을 시작했고 결국 지원 없이도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엔 용돈벌이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하니 보람도 크고 수입도 괜찮아요. 디딤돌이 진짜 내 삶의 디딤돌이 됐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급등했어요. 생활 만족도가 24% 상승했어요. 특히 자녀가 있어 지원을 못 받았던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았죠. 우울증은 18% 줄고 스트레스는 22% 감소했어요. 송파구의 73세 최옥순 할머니는 고지서 걱정 없이 약을 살 수 있어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약을 사야 할지 쌀을 사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제는 둘 다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밤에 잠도 잘 자게 됐어요. 넷째, 건강과 사회활동이 활발해졌어요. 병원 방문율 32%, 약 구매율 27% 증가로 건강이 개선됐고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는 29%, 봉사활동은 15% 늘었어요. 용산구의 72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이제 친구들과 차 한잔하며
웃을 여유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만 있다가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노래교실도 다니고 건강체조도 배우고 삶의 활력이 생겼어요. 이런 변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디딤돌 소득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행복을 되찾아주는 제도예요. 좋은 소식, 디딤돌 소득은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 3월 단계적 전국화를 발표했어요.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부터 시작해 중소도시, 농어촌까지 퍼져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와 기존 제도와의 통합 과정이 과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정보를 챙기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최신 소식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통장 내역, 연금 내역 등 소득 증빙 자료를 정리해 두면 신청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 건강이 허락한다면 일자리를 탐색해 보세요. 지원이 끊길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웃 어르신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세요. 함께 혜택을 받으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디딤돌 소득은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후를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희망의 사다리입니다. 복잡한 조건 때문에 좌절했던 분들, 이제 소득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서울에서 이미 15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았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디딤돌 소득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좀 더 생생하게 들어볼게요. 강북구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는 자녀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지만 디딤돌 소득으로 월 40만 원을 받으며 병원비 걱정을 덜었어요. 지훈 선생님, 이제는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몸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최영수 할아버지는 낡은 집 때문에 좌절했지만 이제는 마을 텃밭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월 30만 원을 벌고 계세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자존심이 살아났어요. 이런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디딤돌 소득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되찾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남한테 손 벌리기 싫다, 자존심 상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하지만 이것은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일하고 세금 내며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대가로 받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기둥이셨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드신 장본인이셔요. 이제는 국가가, 사회가 여러분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서대문구에 사시는 79세 김명자 할머니는 디딤돌 소득을 받기 전에는 매일 폐지를 주우셨어요. 허리가 굽어서 걷기도 힘든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길거리를 돌아다니셨죠. 하지만 이제는 매달 80만 원의 디딤돌 소득을 받으면서 폐지를 줍는 일을 그만두셨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 펴고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옛날에는 꿈도 못 꿨던 취미생활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채화도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김명자 할머니의 그림은 지난달 구청 전시회에 전시되기도 했답니다. 8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디딤돌 소득은 가족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종로구에 사시는 74세 박순금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가 돈 달라는 전화만 올까봐 겁나서 연락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으니까 당당하게 아들네 집에 놀러 갈 수 있어요. 명절에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물도 들고 갈 수 있고요. 도봉구에 사시는 80세 정민식 할아버지는 당뇨병과 고혈압 약을 돈이 없어서 제대로 복용하지 못했어요. 약을 한 달에 반만 먹고 나머지는 그냥 참았어요. 그러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여러 번이에요.
하지만 디딤돌 소득으로 이제는 약을 제때 먹을 수 있게 됐고 건강이 많이 좋아졌대요. 여러분,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디딤돌 소득으로 생활이 나아지면 꼭 건강을 챙기세요. 그동안 돈이 없어서 미루던 병원 검진도 받고 약도 꼭 챙겨 드세요. 지금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서류 한 장 준비하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첫걸음이 될 거예요. 제가 만나본 많은 어르신들은 첫 발걸음을 떼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복잡할 것 같아 겁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주민센터에는 친절한 사회복지사분들이 계셔서 여러분의 신청을 도와드릴 거예요. 통장 내역서나 연금 받는 내역만 있으면 충분해요.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작성을 도와드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포구에 사시는 68세 이정숙 할머니는 처음에 신청을 망설이셨어요. 서류 준비하고 관공서 다니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쉬웠어요. 동사무소에서 다 도와주더라고요. 30분 만에 신청 끝났어요.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진작 했을 텐데. 디딤돌 소득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은 정말 간단해요.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증빙 서류연금 내역이나 통장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자녀 재산이나 집, 차는 전혀 따지지 않아요. 오직 현재 소득만 중요합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시는 76세 정기철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일하면 지원금이 끊길까봐 아예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동네 지하철역에서 주 3일 안내 일을 하는데 활력이 생겼어요.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디딤돌 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서울에서 시작해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로 퍼지고 이후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서도 곧 시행될 테니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 소식을 꼭 챙기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드릴 거. 복지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세요.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가족도 행복해지고 이웃도 행복해지고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디딤돌 소득은 그런 행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되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답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